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확률할 때 이 확자는 확실한 확자예요. 확실한 확. 율은 비율. 그래서 확률은 확실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이제 probability, likelihood, chance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죠.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건,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 이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음이 될 수도 없어. 확률 1은 항상 일어남을 의미하고 확률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표시하면 0, 확률이 0이다 하는 얘기는 불가능하다. impossible하다. 퍼센트로 따지면 0%야. 0%. 이쪽 맨 오른쪽은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확실하다. certain하다. 100% 확실하다. 중간 이제 0.5는 이제 반반이죠. 이걸 equally likely 이렇게 50%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쪽으로 가면은 가능성이 높다, likely하다, 일어날 것 같다. 밑으로 가면 이제 가능성이 낮다, unlikely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요.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경우라는 것은 이제 이 경자가 땅에 경계할 때 원래 지경경인데 상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날로 우연히 만나는 경우, 그 케이스 이렇게 어떤 경우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는 number of cases에서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을 수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특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해요. 주사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주사위 그림 있잖아요. 1부터 6이 나타나는 나무로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러니까 던지면 1 아니면 2, 3, 4, 5, 6.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동전의 경우는 이제 앞뒤라고 하는데 여기 앞뒤, 우리말로 앞뒤고 영어로는 헤드, 테일 이렇게 불러요. 그게 그 얘기인데 던지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동전이 서는 경우는 이제 배제를 하는 경우죠.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는 100개의 자연수가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100이다. 0과 1 사이의 분수는 무수히 많죠. 경우의 수는 무한대다. 0과 1 사이의 자연수는 하나도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0이다. 그래서 요 예로 들었지만은 그 생길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확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합하거나 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합해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가는데 버스로 가거나 선택적이죠. 전철로 가거나 또 선택할 수 있어. 택시로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버스 한 가지, 전철 한 가지, 택시 한 가지에서 1 더하기 1 더하기 3,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 경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인 경우는 더해요. 이제 아래 그림처럼 버스로 가거나 전철로 가거나 택시로 가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곱해야 되는 경우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세 갈래. 여기 세 갈래죠. B에서 C까지 가는 길은 두 갈래. 여기 두 갈래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우는 곱한다. 이게 3 곱하기 2 하면은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6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왜 6가지냐?
요쪽으로 왔다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요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요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예로 들은 건데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세 가지가 있죠. A에서 C까지 가는 것은 3 곱하기 2는 6이다. A에서 D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돼? A에서 D까지 가는 길은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여기 또 길이 하나 또 있잖아요. 1이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더하기 1 하면 19 이렇게 돼.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어떤 것은 곱하고 어떤 것은 더하고 그런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순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중학교 때는 순열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써도 돼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열이라는 용어하고 이제 조합도 얘기를 하고 뭐 할 텐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배워두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순열은 순서 순자예요. 열은 줄을 세운다 그런 얘기. 영어로는 permut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permutation은 바꾼다는 얘기, 앞뒤를 순서를 바꾼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A, B, C 세 문자가 있어요. 줄 세우는 경우는 여기 A, B, C, ACB, BAC, BCA, CAB, CB 6가지가 있죠. 다 틀려요. 이게. 순서가 틀려 순서. 이게 줄을 세우는 경우.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줄 세우는 경우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3개가 아니라 n개를 줄 세울 때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냐. 그럼 이게 이제 여기 n, n-쭉 이렇게 있는데 1까지, 1에서 n까지를 다 곱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직렬처럼 쭉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을 이제 n개니까 여기 이 맨 앞에 n개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어떻게 돼? n이 되겠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어요? n-1이 돼. 왜? 이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맨 앞에 하나를 뺀 n-1이 돼. 여기 있는 것이 여기도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n-1이 오는 거. 그 다음은 n-2가 돼. 왜? 여기 하나 빼고 여기 둘 뺐으니까 두 개를 빼야지. 여기 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그럼 세 개가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n-3 되고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남는 것은 누구 혼자만 남겠지. 하나만. 이게 1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왜? 이곳은 다 직렬이니까. 아까 봤듯이 여기는 n 갈래 길이 있고 여기는 n-1 갈래 길이 있고 여기는 n-2 갈래 길이 있고 이것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곱해야 돼. 이건 곱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 더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1까지 다 더하는 그런 경우 수가 돼요. 이게 이제 위에서 A, B, C는 3개잖아요. 사실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A, B, C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 3가지 경우. A, B, C 3가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여기 하나가 빠졌으니까 두 번째는 빠진 거 나머지 2개가 올 수 있잖아. 그럼 마지막은 이제 하나 딸랑 남은 거 그냥 한 가지야.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봐서 6가지를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 해봐도 돼요. 그래서 n개를 줄 세울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n에서부터 이렇게 다 곱하면 하나씩 빼서 요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줄 세우는 경우. 그걸 이제 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계승이라고 봐요. 계단 곱할 승자. 한 계단씩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빼니까 이렇게 다 곱하는 거죠.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자연수 n에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수를 이렇게 n 해가지고 느낌표로 이렇게. 그 이제 n하고 이렇게 느낌표 하면 n 팩토리얼 하는데 n 곱하기 하나 빼고 해서 1까지 이렇게 곱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다 이렇게 이걸 배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0 팩토리얼 하면 이거 1이에요. 0이라고 하더라도 1 팩토리얼도 1이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2, 1 하면 2가 돼. 3 팩토리얼은 3, 2, 1 하면 6이 돼. 4 팩토리얼은 4, 3, 2, 1 곱하면 24. 5 팩토리얼은 5, 4, 3, 2, 1 하면 120 이렇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순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순열에서 여기 이제 n개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시는 n 퍼뮤테이션 r,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데 그 이치를 따져보면은 자 여기 이제 n개가 있어요. 근데 1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r개만 뽑아 이렇게 r개.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n개가 다 올 수 있죠. 아무거나. 그럼 이게 한 개가 빠져. 그다음에 여기는 n-1개가 올 수 있죠. 여기는 n-2개가 올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n-r 플러스 1개가 올 수 있어. 왜 플러스 1을 합니까? 여기 0부터 시작해서 그래. n-0부터 시작해서 이게 1부터 시작하면 1, 2, 3, 4, 5, 6, 7, 8, 9 해서 r까지 가겠지만 0이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수는 여기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누면 돼.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개잖아요. 네 개에서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퍼뮤테이션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위는 분자는 4 팩토리얼, 밑에는 4 마이너스 2. 이게 요거에서 요걸 빼면 돼. 4에서 2를 빼면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돼? 이것은 4 마이너스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니까 4 팩토리얼에서 2 팩토리얼을 나누면 어떻게 돼? 4하고 3만 남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12개. 그래서 여기 A, B, C 네 글자에서 두 글자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2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A, B, C, D 네 글자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 글자가 여기 이제 빠져.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세 가지 문자가 다 올 수 있잖아. 앞에서 사용한 문자를 제외하고 여기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한 것은 요것이 4 빼기 2 하면 2죠. 플러스 1 하면 3이 되죠. 그 얘기는 요거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는 세 가지 문자가 올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여기는 경우의 수가 3이니까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이치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그 이치를 알면은 아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구나 계산하기도 편해요. 그 다음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합할 때 이 조자는 뽑을 조자예요. 물론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도 있지만 뽑아서 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렇게 불러요. 여러 개를 뽑아서 조합한다. 순서와 무관하다. 이게 중요해. 순서하고는 상관없어. A, B, C에서 두 자를 뽑는 조합의 수는 A, B, A, C, B, C 세 가지. 근데 이것은 순서를 바꿔서 A, B는 B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A, C는 C하고 같다. B, C는 C, B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순서가 무시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ABC에서 두 자를 뽑아 나열한 순열은 어떻게 돼? A, B, A, C 쭉 해서 6가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A, B하고 B는 틀린 거야. 다르게 보는 거야. 왜? 순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과 이 순열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n개에서 r개를 뽑는 조합의 수를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불러요. 이게 표시를 해요.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n에서 r을 한다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n 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돼 있는데 이 순열하고 이제 하면 이거 순열이잖아요. 순열을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제 순서는 사실은 r개의 순서를 무시하니까 무시한 것을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순열의 가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왜? 순서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합은 순서를 무시한 것이 이렇게 R 팩토리얼로. 왜? R개를 순서 세우는 것이 R 팩토리얼이거든. 그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무시한다는 것이 이렇게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이 순열을.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순열에다가 R 팩토리얼을 더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것이 조합의 수가 돼요. 그래서 1 컨비네이션 1은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것은 이제 0 팩토리얼이니까 1. 이 컨비네이션 이게 두 개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둘. 두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조합의 수는 1.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조합의 수는 여기 3 팩토리얼, 3 빼기 2하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하면은 여기 R이니까 R이 2잖아요. 그럼 3. 일반적으로 n개에서 n개를 뽑는 조합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 n개를 다 포함하는. 근데 순서를 무시하면은 뭐 n개가 어떤 순서로 있든 상관없어. 그 조합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 이제 이제 계산 예를 보면은 10개에서 5개를 뽑는 조합의 수야. 순서를 무시해라. 그럼 여기다 이제 10 팩토리얼을 이렇게 위에 10이니까 10-5 팩토리얼에다가 5 팩토리를 더 나누죠. 이건 순서 5개의 순서의 경우의 수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가 5 팩토리얼이니까 위에서 남는 것은 어떻게 돼? 19, 8, 7, 6 하고 밑에는 5, 4, 3, 2, 1은 없어지는 거지. 팩토리얼이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앞에 5개만 남겨도 하나, 둘, 셋, 넷, 5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이니까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해. 2 나누고 3, 뭐 3 나누고 이렇게 약분을 해서 하다 보면은 100% 이거 밑에 있는 것이 다 없어져요. 이것이 다 1이 돼.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252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n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는 조합은 n일 수밖에 없어. 하나씩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45개 중에서 6개를 뽑는 조합의 수 하면은 여기다 이제 45 팩토리얼 하고 45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돼? 45부터 6개 45, 44, 43 이렇게 해서 6개 되잖아요. 거기다가 6 팩토리얼이 여기 남아있으니까 65432 하면은 814만 5060 이렇게 나와요. 이건 어디서 좀 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로또예요, 로또. 로또는 45개 중에서 6개를 이제 쓰는 건데
그 경우의 수가 814만 5060 경우가 돼요. 로또를 예를 든 것은 딴 뜻은 없고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 조합이 얼마나 유용하게 간단하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무작위. 무작위는 없을 무자에다가 지을 자게 할 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랜덤이라고 하는데 내버려둬 그냥 사람이 간섭을 안 하는 상태. 여기 이제 작위라는 것은 작위적이다 하면은 너무 막 꾸미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꾸미잖아. 막 이렇게 색도 칠하고 뭐 위치도 바꾸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 상태를 얘기해. 무작위라는 거. 그 랜덤이라는 얘기는 혼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 랜덤 하면은 조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동전을 던질 때 무슨 뭐 트릭을 써서 뭐 앞면만 나오게 이렇게 마술사처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 자연스럽게 던지면은 그냥 뱅뱅뱅 돌다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딱 떨어져. 사람이 개입을 안 했잖아요. 그걸 이제 랜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람의 의도가 개입하지 않고 자연에 맡긴다. 일부러 꾸미거나 뜻을 더하지 않는다. 통계의 표본 추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하게 한다. 여기 이제 주사위를 무작위로 던진다. 던지면은 1에서 6의 숫자가 골고루 나타날 것이다. 동전을 무작위로 던지면 앞뒤가 골고루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할 때는 이 무작위, 랜덤이라는 얘기가 꼭 같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은 확률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주사위를 무작위로 던지면 1에서 6의 숫자가 골고루 나타날 것이므로 어느 특정한 숫자가 나타날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제 1이 나타나는 거나 2가 나타나는 거나 어떤 특정한 숫자, 3이라든지 하는 것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로 나타날 거다. 단지 무작위가 전제가 돼.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동전을 무작위로 던지면 앞뒤가 골고루 나타날 것이므로 앞뒤가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 반반이죠. 그래서 이제 요 예를 보면 이제 주사위 던지기는 확률이 P라고 해요. probability가 6분의 1이다. 왜? 6개 중에 골고루 나타날 거니까 3이 나타날 거나 뭐 5가 나타날 거나 똑같다. 동전 던지기는 앞뒤가 나타날 확률이 다 2분의 1이야. 똑같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 공식은 그래요. 전체 경우의 수와 특정한 경우의 수를 나누는.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는 6이잖아요. 응? 근데 특정한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1.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 던지기는 두 가지, 앞, 뒤. 근데 앞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사실 확률은 굉장히 공식은 단순해. 단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확률의 본질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잘 이해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 따질 줄 알아야 돼. 그것이 확률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7개로 1,2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와 500원짜리가 포함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1,000원짜리 3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7개. 그럼 이런 경우 이 공식 세우기도 좀 그렇고 이 대부분의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표를 만들어. 500원짜리. 근데 우리 목표는 1,200원 만드는 거니까. 1,000원짜리 한 개인 경우는 어떻지? 한 개인 경우는 1,000원짜리 한 장 썼어. 그러면 1,200원을 하려면 200원짜리, 100원짜리 두 개 쓰는 수밖에 없잖아. 이거 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자꾸 머릿속에서 이게 틀린 거 아니야? 혹시 오류가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돼, 수시로. 근데 1,000원짜리를 두 장 쓰면 어떻게 돼? 2,000원이 넘어버리니까 1,200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두 장인 경우는 아예 빼. 그 머릿속에 생각해. 두 장이면은 2,000원이구나. 그럼 1,200원이 절대로 들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두 장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를 쓰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근데 500원짜리 동전을 써. 그러면 1,000원짜리는 안 써. 안 쓰고 500원짜리 하나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동전 700원을 쓰면 돼. 그럼 1,200원이 되잖아. 동전 100원짜리 동전 7개를 다 쓰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200원이 되잖아. 근데 500원짜리 두 개를 써볼까? 하면 어떻게 돼? 그럼 1,000원이 되잖아. 그럼 나머지 200원은 100원짜리로 쓰면 돼. 1,200원. 500원짜리 세 개는 어떻게 되지? 이건 1,500원이 되네. 그러면 이제 1,200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빼버리는 거야. 그래. 이건 빼도 되겠고. 그럼 100원짜리는 다 쓰면 700원밖에 안 되니까 절대 1,200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경우의 수는 묘책이 없어요. 응? 어떤 경우는 묘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식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이걸 배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여러분들은 다 익숙해져요. 딱 보고 이것은 컨비네이션이네. 이것은 뭐 순열이네. 이것은 조합이네.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경우는 수식으로 딱 결정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이런 경우는 해보는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근데 500원짜리가 포함되는 확률은 어떻게 돼? 500원짜리가 포함되는 건 이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500원짜리가 포함이 되니까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단순한 문제지만 여기에서 그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그 핵심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자꾸 연습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A, B, C 세 문자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단어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A, B, C니까 여기 A, B, C, 뭐 A, C, B 쭉 나열을 했죠. 근데 이제 단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6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순열의 의미를 하면은 이건 순서가 다르면은 단어도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3팩토리얼 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봅시다. A, B, C의 세 문자를 두 개씩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단어는 몇 개이며 C가 맨 앞과 뒤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과 C가 포함된 단어가 될 확률은 얼마냐? 이게 첫 번째 이 문제가 세 개예요.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단어, 서로 다른 단어. 조합을 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단어의 수는 AB하고 BA가 다른 거예요. BA는 다른 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 개에서 두 개를 고르는 순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3p2 이렇게 해서 3 팩토리얼에서 3 빼기 r, r이 2니까 하면은 3 팩토리얼 나누기 1 팩토리얼에서 6 이렇게 해도 돼요. 순열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걸 안 배웠으면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 A, B, A, C, B에 해서 이렇게 6개라는 걸 알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C가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 그럼 C가 맨 앞에 있는 걸 찾는 수밖에 없지. 그럼 CA, CB 두 개지. 6개 중에서 2개가 맨 앞에 있어. 그럼 3분의 2. C가 맨 뒤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은 이것도 찾는 수밖에 없어. AC, 뭐가 있어요? BC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것도 6개 중에서 2개. C가 포함된 단어가 될 확률은 6개 중에서 4개. 앞에 2개, 뒤에 4개. 뒤에 2개 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순열을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ABC에서 두 문자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몇 개이며 C가 맨 앞과 뒤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과 C가 포함된 단어가 될 확률은 얼마냐? 단 서로 다른 두 문자가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단어로 간주한다. 이것은 이제 조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수는 두 문자니까 A, B, A, C, B, C 세 개. 왜 순서가 바뀌면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C, B나 B, C는 같다. 조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C가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제 같다고 보는 게야. A, C는 CA, B, C는 CB라고 봤을 경우는 C가 맨 앞에 있다고 간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 두 개가 되는 거. C가 맨 뒤에 있는 단어가 될 확률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A, C, B, C. 그래서 두 개. C가 포함될 단어가 될 확률도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과 조합, 어떤 경우에는 순열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조합을 쓰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문제를 낸 거예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빨강, 파랑, 노랑의 세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다음 그림의 각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다. 영역이 이제 요거예요. 세 가지 영역 1, 2, 3.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여기가 빨강이고 밑에도 빨강이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경계가 불확실해지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색이 돼. 이웃한 색은 달라야 돼. 아래처럼 이렇게 빨간 것을 두 번 칠해도 이웃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허용이 되는 거지. 이것은 이제 색칠하는 문제의 이제 가장 초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표를 만들어 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영역 1, 2, 3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건 해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 빨강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걸 빨강을 칠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안 겹치게 하려면은 파랑, 노랑 하든지, 파랑하고 빨강 하든지, 노랑하고 파랑 하든지, 노랑하고 빨강 하든지.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근데 이것만 해보고 또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앞에가 빨강일 때, 이 네 가지 경우인데, 앞에가 파랑일 때도 네 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좀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앞에가 빨강이든 뭐 파랑이든 노랑이든 이 경우가 똑같이 될 거 아니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면은 앞에가 빨강일 경우 네 가지라면은 파랑일 때도 네 가지, 노랑일 때도 네 가지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네 가지 곱하기 3을 하면 돼.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1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y라 할 때 x-y가 1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앞면이 나오면 x인데 그 앞면이 2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오면 1이 되잖아. 이걸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면 돼. 그래서 동전이 3개야. 이제 하나, 둘, 3개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전이 앞일 경우는 어떻게 돼? 두 번째가 앞이든 그리고 나머지는 뒤가 돼야 되겠지. 첫 번째가 앞인데 두 번째가 뒤 나오면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앞이 돼야 돼. 그래야 x-y는 1이 만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동전이 앞일 경우, 첫 번째 동전이 뒤일 경우, 첫 번째 동전이 뒤일 경우는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앞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세 개의 동전을 던졌을 경우 나오는 그 종류는 8가지가 돼. 8가지, 왜 8가지냐? 한 개 동전이 두 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되는 거야. 2의 3승은 8이 돼. 그 중에서 x-y가 1인 경우는 위에 세 가지밖에 없으므로 확률은 8분의 3이다. 그 다음 문제는 가위바위보 문제인데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누군가가 이길 확률.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누군가가 이길 확률은 얼마냐? 그것도 이제 사람 1과 사람 2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경우를 다 쓰는 거지 뭐. 사람 1이 이기든지 얘가 지든지 두 번째가 지든지 얘가 지고 얘가 이기든지 아니면 비기든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누군가가 이기는 것은 요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 누군가가 이기는 경우는 3분의 2다. 아니면 이제 비기는 경우를 빼면은 되지. 반대로 해서 그럼 비기는 경우만 빼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이것도 1 빼기 3분의 1 해서 3분의 2.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따져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주 복잡한 경우는 이렇게 전체에서 비기는 경우만 빼면은 누군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필요하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이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이 70%이다.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이건 확률의 이제 곱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올 확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올 확률은 40이야. 내일은 비가 와 0.4. 모레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0.7이지. 그러니까 모레 비가 올 확률이 0.7이니까 1에서 0.7 빼면 0.3인데 이것은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일은 비가 오고 end가 되니까 곱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4 곱하기 0.3에서 0.12가 되지. 만약에 내일은 비가 오거나 돼. 오거나 모레는 비가 안 오거나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더하기가 돼. 더하기가 돼서 0.7이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장을 잘 보고 오고 and냐 아니면 오거나 오하냐 거기에 따라서 더하기냐 곱하기냐 이것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 문제는 A, B, C, D 4명이 모두 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보관함에 넣었다가 임의라는 것은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하나씩 집어들었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핸드폰을 가질 확률
참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어.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다 해본 거예요. 일단 방법은 A, B, C, D 4명을 이렇게 적어놔. 그리고 각자의 핸드폰을 소문자 A, B, C, D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가져가 무작위로.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A, B, C, D가 다 자기 핸드폰을 갖는 경우도 생겨. 그럼 이걸 언제 여기 이제 24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하면은 하나씩 하는 수밖에 없어요. A가 자기 핸드폰을 가져갔을 경우 우연히 딱 집었는데 내 거야. 그때 또 B가 자기 핸드폰을 가져갔을 경우 이게 하나씩 따져가는 수밖에 없어. 응? B가 자기 핸드폰을 갖고 또 B가 C 걸 가져갔을 경우 B가 D 걸 가져갔을 경우 응? 따지는 거야. 그럼 이제 B가 B 걸 내 걸 자기 걸 가져갔을 경우 그런데 그때 또 C에 대해서 C가 또 자기 걸 가져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C가 또 D 걸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럼 이제 D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예? C 거 여기까지가 결정되면 얘는 그냥 뭐 자동적으로 결정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따져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B가 C 걸 가져갔을 경우는 두 가지가 경우가 생겨요. 그때 C가 B 걸 가져가거나 C가 D 걸 가져가거나 경우가 줄죠. 이렇게. 그럼 이것이 세 가지가 결정되면 얘는 할 수 없이 나머지 하나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큰 거부터 이렇게 하나를 정해. 큰 줄기를. 그 다음에 작은 줄기.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럼 봐요, 여기 A가 자기 걸 가지고 갔을 경우. 근데 A가 B 걸 가지고 갔을 경우. 이렇게 쭉 나오잖아. 어? 6가지가 나오잖아. 어, 6가지. 또 A가 C 걸 가지고 갔을 경우. A가 D 걸 가지고 갔을 경우. 응? 그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표로 정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잘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24가지를 다 정리해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의 핸드폰을 가질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 걸로 표시했어. 적어도니까 한 사람만 자기 핸드폰을 가져가도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A, B, D는 딴 사람 걸 갖고 있는데 C만 자기 걸 갖고 있는 여기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빨간 걸로 표시한 거예요. 맨 위에 같은 경우는 4명이 다 똑같이 자기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당연히 이것은 포함이 되죠. 빨간 걸로 표시를. 적어도 한 명이니까. 적어도. 그런 용어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것은 15가지, 빨간 것이 15가지. 전체 24가지 중에서 15가지가 적어도 자기 핸드폰을 가져가는 경우에. 그럼 이것은 약분하면 3, 8은 24, 3, 5, 15, 8분의 5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적은 게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가질 확률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두가 다른 사람 걸 갖고 가는 경우, 응? 모두가 다른 사람을 갖고 가는 경우에서 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전체가 1이면은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가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이게 더 좋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24개를 다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새카만 거, 요 새카만 것만 딱 가져가면 돼. 어? 이것은 어떤 경우? 요 새카만 경우는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닌 걸 갖고 가는 경우만 이렇게 추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수가 밖에 없어. 해봤더니 이게 다 9가지야.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다 다른 핸드폰을 가져가는 경우니까 이래서 빼면은 이렇게 돼서 8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요령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하는 방법. 두 번째, 어느 쪽을 이게 빨간 것을 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빨간 것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구슬 문제예요. 파란 구슬 3개, 빨간 구슬 4개, 노란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냈을 때 파란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구슬이 있어. 막 섞여 있겠지. 근데 전체 보니까 여기 3개, 4개, 5개니까 12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를 딱 꺼내. 그때 파란 구슬이거나 빨간 구슬일 확률. 그럼 요거거나 요거인 확률. 그럼 전체 12개 중에서 요거 2개 합하면 7개가 되니까 12분의 7이 되죠. 이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전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란 구슬 3개, 빨간 구슬 4개, 노란 구슬 5개는 똑같아. 근데 이제 2개를 꺼냈을 때 모두가 노란 구슬일 확률. 그래서 여기 12개 중에서 이제 2개를 꺼냈을 때 모두가 노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는. 그럼 이제 여기 2개를 뽑는 전체 조합이야. 왜? 순서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빨간 게 먼저 나오냐, 노란 게 뒤늦게 나오냐, 이런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2개를 뽑는 경우 수니까 이렇게 12 컨비네이션 2개, 1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순서와 상관없어. 그때 이제 요 공식을 적용하면은 되죠. 12 팩토리얼 나누기 12 빼기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하면은 이렇게 12, 11 해서 여기 6 하면은 66. 전체 경우 수는 66경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만 뽑는 경우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조합이에요. 그럼 5C2가 돼서 5 팩토리얼 5 빼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하면 5, 4 해서 2 나누면 10이 돼요. 그래서 2개가 모두 노란색일 확률은 66분의 10 해서 3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을 안 배우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려야 되는데 이 개수가 12개가 되면 많이 복잡해지죠. 다음도 이제 같은 연관된 문제예요. 파란 구슬 3개, 빨간 구슬 4개, 노란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3개를 꺼냈어요. 근데 3개가 모두 다른 색일 확률이. 그럼 이제 이전 문제와 같이 3개를 뽑는 조합의 수는 12 컨비네이션 3이에요. 2개가 아니라 3개죠. 그러니까 12 빼기 3,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12, 11, 10 해서 3 팩토리얼 나누면 220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여기 12개하고 2개 할 때는 66이 됐었죠. 근데 3개 하면은 220이 돼. 팍 늘었죠. 4개 하면 더 늘어요. 5개 하면 더 늘어. 제일 많은 경우 수가 생기는 것은 반할 때, 6할 때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3개 모두 다른 색인 경우의 수는 여기 이제 여기 파란 거 3개 중에서 하나 뽑는 방법이 있잖아요. 빨간 거 4개, 4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 3개가 다른 5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 4, 5 해서 60까지가 돼. 그래서 3개가 모두 다른 색일 확률은 220분의 60 해서 약분하면은 이렇게 11분의 3이 되죠. 이 문제도 조합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로또 문제예요. 45개 숫자에서 6개를 뽑는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 아까 나왔었죠. 45개 중 숫자에서 6개를 뽑는 전체 조합의 수는 45 컨비네이션 6개다. 뭐 이것도 1, 2, 3, 4, 5 하든지 4, 5 순서하고 상관없죠. 세트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텔레비에서 나올 때는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6개만 맞으면 되니까. 순서와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45 빼기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 45 팩토리얼 하면 6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나누면은 이게 계산하면 814만 5,060 가지가 수가 되는 우리가 보통 800만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1등이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당첨될 확률은 0.0000 이렇게 한참 내려갔죠. 그래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로또 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뭐 5등도 있고 뭐 3등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봅시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고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동전은 뒷면이고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동전과 이제 주사위를 같이 던지는 거지. 근데 첫 번째 경우는 동전은 앞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는 3의 배수니까 3 아니면 6 이거나 첫 번째 경우는 확률로 표시하면 동전의 앞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는 6분의 2 3하고 6 두 가지 경우니까 곱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동전은 뒷면이고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올 경우 이것은 2분의 1이야.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은. 그리고 6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4를 곱해야 돼. 동시에 나오는. 근데 요거 이제 요것이 이거나 하니까 요거거나 하니까 이것은 더해야 돼. 이렇게 더해야 돼. 계산을 하면은 여기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내면 6분의 2 더하기 6분의 4는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봅시다.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 스튜던트, B1, B2, 남학생 둘, 여학생 셋 이렇게 이제 걸 1, 2, 3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니까 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웃한다는 의미를 이제 보면은 여학생은 3명이 다 이웃하려면 셋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왜 셋이니까. 셋이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이 학생은 고립되죠. 만약에 이제 여학생이 4명이라면은 둘 해도 이웃은 되는데 이건 셋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니니까 이걸 G1, G2, G3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야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근데 한 덩어리가 이제 맨 뒤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맨 앞에 있을 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요 5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막 줄 세우는 경우야. 그런 경우는 이제 순열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5 팩토리얼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 경우야. 전체 경우 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학생이 같이 이웃하는 경우는 1, 2, 3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요 3은 그런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3, 2, 1은 뭐냐? 이것은 여학생 안에서도 이게 바뀌잖아. 바뀔 경우가 생겨. G1, G2, G3가 요 안에서도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세 명이 바뀌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 그 다음 2 곱하기 1은 뭐냐? 이건 남학생도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두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36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은 전체 120분의 36 해서 12로 나누면은 0, 12로 나누면은 여기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정도면 중학교 과정은 충분합니다. 뭐 생각할 문제인데 이제 주위를 바라볼 때 좀 확률적인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로또는 이렇게 희박한 확률인데 사람들은 왜 그걸 사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